자, 다시 39번이에요. 19번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19번. 자, 19번에, 아까 1번부터 다시 보면, 철가루 14g과 황가루 8g 모두 반응해서 황화철 14, 두 개 더해서 22g이고요. 굴이 공기 중에서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하면 굴의 질량보다 증가한다. 왜 증가하냐? 주변의 O2들이 싹 다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O2의 질량만큼 증가할 거고요. 한번 마그네슘 6g 태워서 생긴 산화마그네슘 또한 당연히 주변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10g이 될 거고요. 당연히 산소는 6g을 뺀 4g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과산화수소 34g에 이산화망가니즘 5g을 넣어서 물이 18g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한 산소는 21g이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서요, 산소 발생합니다. 산소 발생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산소 말고도 여기에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 망간이 있습니다. 망가니즈. 이 망가니즈도 분명히 여기 안에 빅환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소의 무게만 21g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죠. 망가니즈 Mn의 질량과 그 다음에 O2의 질량을 싹 다 더한 게 그게 21g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망가니즈 이거를 뺐기 때문에 산소만 21g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어요. 여기 21g은 34에다가 5 더한 거 이게 지금 물이 18g 나왔다 하니까 34에다 5 더하면 49고요. 49에서 18 빼면 39고요. 39에서 18 빼면 이제 21g 나머지가 남는데 이 나머지가 산소와 망가니즈가 되겠다. 망간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망간의 무게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망간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석회석에 들어있는 비커에 묽은 염산을 넣은 후 질량을 측정하면 발생한 기체가 싹 날아가 버려서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일 거다. 그러나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성이 문제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낼 거다. 그래서 답이 어쨌든 4번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은 이제 4대1인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상대적 질량, 이제 수소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건 수소의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소에는 1 넣으면 되고, 뭐, 이제 나머지는 상대적 질량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우리 22번 중요한 문제. 박스 나왔죠? 이 박스 나오면 뭐다? 무조건 기체 반응이다. 무조건 기체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 기체 반응인 거 싹 다 고르면 2번, 3번에서 5번인데 이건 뭐 하도 했으니까 기체 반응 나면 무조건 얘도 비율부터 쓰는 겁니다. B부터. 그래서 여기 B 같은 경우가 1대 3대 2죠. 박스의 수가 1대 3대 2니까 B도 쓰는 거고요. 만약에 화학식 안 나왔으면 화학식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N2 플러스 3H2가 2NH3가 된다. 이런 화학식도 써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이 문제 기체 반응이지만 당연히 일정 성분비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 일정 성분비.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질량비 구할 때는 선생님이 반드시 이거 써준다. 질소 같은 애들은 수소의 14배 질량이다. 이런 거를 반드시 써줄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질량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질소에다가는 14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14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그래서 14 곱하기 2가 돼서 28이 되는 거고요. 수소에는 1 넣으면 됩니다. 1 넣으면 돼요. 왜냐면 수소의 14배이기 때문에 수소에 1 넣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수소가 2개짜리가 있고요. 수소 2개니까 곱하기 2인 거고 이게 총 몇 개가 있어? 3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3덩어리. 그래서 곱하기 3까지 해줘서 6이 되겠습니다. 28대 6. 그랬을 때 NH3도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14를 넣고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는데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여기는 총 3이 될 거고요. 3 더하기 14 해서 총 17인데 이게 몇 덩어리가 있다? 2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34. 그래서 28대 6대 34. 14대 3대 17이다. 요거까지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고 이런 문제들 각각 다 이렇게 구해내는 걸 연습해보면 이번 시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수나 발음, 염화 암모늄, 흡열 반응인 거 선생님은 계속 얘기했죠? 흡열 반응이고 냉매로 쓰입니다. 냉매, 냉장고나 에어컨.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자, 질량 보존 법칙 당연히 모든 경우 다 성립을 합니다. 이런 거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문제 선생님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문제 분명하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프 나왔을 때 1번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X랑 Y 뭔지 확인해라. 2번 X랑 Y 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처럼 이제 지금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또 질량비를 구하라고 해요. 이거는 또 마그네슘 붙어 써야 됩니다. 산소인지 산소 대 마그네슘을 묻는 건지 또는 뭐 마그네슘 대 산소를 묻는 건지 또는 마그네슘 대 마그네슘 대 산화 마그네슘을 묻는 건지 이거를 뭘 묻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번 같은 문제 풀 때는 항상 뭘 이제 써라? 마그네슘과 산소부터 해서 마그네슘 대 산소 이걸 보고 마그네슘 대 산소를 구해라. 이걸 그냥 쓰고 시작하세요.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실수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수날 확률이. 자, 어쨌든 마그네슘과 산소를 먼저 구하랍니다. 마대산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자, 봅시다. 마그네슘이 0.3일 때 산화마그네슘 0.5네요. 마그네슘이 0.3일 때 산화마그네슘이 0.5랍니다. 그럼 산소는 뭐겠습니까? 0.2겠죠. 즉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율이 0.3 대 0.2, 3 대 2의 비율이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나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낸다고 얘기했어요? 3 대 2 냈으면 옆에 2 대 3으로 하나 분명히 낼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그네슘과 산소 3 대 2였고요. 자, 문제. 20g과 산소 10g을 완전히 반응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유, 이거 보니까 이것도 누구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자, 마그네슘을 3g, 마그네슘보다 이 산소가 지금 딱 보니까 이거 5배죠? 5배? 아, 기준 잡기 쉽네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총 얼마만큼 쓰였을 거냐면, 15만큼 쓰였겠죠. 3대 2니까. 그죠? 똑같이 5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15만큼 쓰였으니까 마그네슘이 5g이 남아야 되겠습니다. 5g 남음. 자, 이때 생성되는 또 문제 구하라는 거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화 마그네슘을 구하라고 하네요.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가 뭐랑 뭐를 더해야 된다? 산소와 마그네슘을 더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 산소 10g이고요. 마그네슘 15g 쓰는 거 우리가 구했으니까 산화 마그네슘은 총 25g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5g 남는다. 답은 3번. 25g 만들어지고 마그네슘 5g이 남았다. 자, 우리 28번, 29번 같은 문제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 자, 그리고 3번, 30번 같은 거 이제 또 기체 반응이죠. 박스 나왔으니까 기체 반응이죠. 하는 거고 이제 2대 1대 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뭘 해보라 그랬어? 질량비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질량비 산소는 수소의 16배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 질량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요건 이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고르는 거였고요. 뭐 32번 같은 거,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무조건 나오죠. 일정 성분비 표로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온다. 수소가 2일 때 산소 20이 있었는데 산소가 4g이 남았대요. 그럼 산소 16만 쓰인 거네.
수소 2에 산소 16 쓰였으니까 얘 1대 8의 비율로 만나게 된다. 1대 8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얘를 1로 보기에는 88에 46, 88에 64라 가지고 이 40짜리가 다 못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잡냐? 8을 기준으로 잡아버려야 된다. 그럼 8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8, 5, 40이죠. 그럼 수소가 5g이 쓸 거고요. 3g이 남을 겁니다. H2가 3g 남을 거다. 그래서 수소 3g 남음 쓰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질량보존 법칙 문제 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낼 거다. 다가 참고로 열려 있네요.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또 뒤에 문제들도 한번 싹 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34번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반응 전후의 물질의 성질은 변한다. 왜냐? 분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다. 니은후, 반응 전후 물질의 종류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다. 디귿, 길체가 발생함으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너 뚜껑만 열려있고 막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측정되는 질량이 다를 수는 있으나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을 합니다. 답은 3번 기응, 니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다. 마그네슘 대 산소 3대2, 구리산소 4대2, 수소산소 1대8.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게스 모두 골라봐라. 해봅시다. 기억, 마그네슘 6이랑 산소 5g을 반응을 시키면 자, 3대2로 만나야 됩니다. 3대2로 만나야 되니까 얘가 6만큼 쓰면 얘는 총 4만큼 써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1만큼 남아? 산소가 1만큼 남습니다. 기억 맞는 말. 구리 16g과 산소 6g, 구리 16, 4대1이죠. 4대1이 돼야 되니까 4, 4, 16이네요. 그럼 얘도 4g만큼 써야 되니까 산화구리가 20만큼 생성된다. 자, 산소는 4g만큼 쓰이는 거고요. 구리가 16g은 다 쓰입니다. 두 개 더하면 산화구리 총 20g이 생성이 되죠. 물론 산소가 2g 남습니다. 문제에서 산화구리, 결과물이 20g 생성되냐고 물었으니까 맞는 말. 디귿, 물 18g을 얻기 위해서 물을 18g 얻기 위해서 1대8로 만나야 되는데 근데 1대8로 만나서 물이 9g 생성되는데 1대8로 만나서 근데 물을 18g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2배씩 있어야 되겠죠? 2g 있고 얘는 16g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수소 어이구 4g이라네. 또 산소 44라네. 땡. 답은 기억니은. 35번 같은 거 연습하기 참 좋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고 이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같은 거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37번이랑 38번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8번은 흡열 반응 하시면 될 거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영하까지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물이 얼어버려가지고 비커랑 나무판이랑 붙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까 우리 봤던 그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산화구리랑 이제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랑 산소랑 일정한 성분비로 만나기 때문에 구리가 다 쓰이면 그때부터는 질량이 더 증가할 것도 없다. 산소가 달라붙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비, 일정한 질량비 그런 거 써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모든 경우 다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42번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으로 제일 옳은 거 고르래요. 뭡니까? 원소의 종류랑 개수가 당연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화학까지 한번 정리를 싹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화학 이거를 풀 때 너무 이제 화학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자, 우리는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 당연히 했는데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이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하면 화학 변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는 게 중요했죠. 첫 번째로 우리 화학식, 개수 맞추는 방법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화학식 개수 맞추는 거 구조적으로 먼저 보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안 되면 아이고 갑자기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비례개수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화학식 미정계수법. 그쵸. 아유, 선생님이 깜빡깜빡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먼저 풀고 이거 안 되는 거는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정계수법 같은 거는 하는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 선생님이 분명하게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방법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일정 성분비, 질량, g이 나오면, 질량이 나오면 일정 성분비고요. 그리고 밀리리터 같은 부피가 나오면,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어요. g으로 나오든 밀리리터로 나오든 얘가 이제 표나 그래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한마디로 표랑 그래프 관련된 거 문제 여러분들 싹 다 다시 풀어보고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 뭐가 나오든 간에 항상 뭐부터 하라고 했다? 비율부터 먼저 쓰고 시작을 해요. 질량비를 쓰던지 부피비를 쓰던지 이 화학식 계수를 맞췄으면 그 다음에 질량비 또는 부피비를 먼저 쓰고 시작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써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들이 좀 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체 반응할 때는 밀리리터로 물어봤지만 화학식도 여러분들이 직접 세울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 기체 반응 법칙 내에서의 질량비 또한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다. 기체 반응 법칙도 물으면서 질량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인데 이런 거 자체는 이제 크게 막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해야 될 거 화학식 개수 맞추는 방법, 미정계수법 쓰는 방법이랑 이 기체 반응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든지 간에 질량비랑 부피 먼저 해야 되는데 특히 기체 반응 법칙에서 질량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표랑 그래프 관련해 가지고 누가 얼만큼 남는다, 몇만큼 남는다, 뭐 이런 문제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딱 해보면은 아마 이번 과학 시험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합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